자, 300페이지 보시고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 있죠? 낱장짜리. 그것도 좀 옆에 준비해 주시고요. 칠판 보실게요. 단체 얘기입니다.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연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태어난. 그들이 돈을 벌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득세 납세금을 지는 거죠. 둘째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법인이 있어요. 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립 등기죠. 법인 설립 등기, 영리든 비영리든. 그게 이제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이에요. 근데 제3의 부류가 이제 단체예요. 자연인은 아니야.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나머지를 다 단체라 그래요. 나머지를. 이게. 그러면 지금 단체가 한 셋이 모여 있어요. 은행에 저금을 해. 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개인이 돈 벌면 소득세 있고 법인이 돈 벌면 법인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체세가 없어요. 명칭이. 그러면 아예 세금이 없다면 그러면 법인 설립 등기 왜 해? 법인 설립 등기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단체로 해서 소득을 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면 입법상 미스가 되는 거죠.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얘를 이제 법인 아닌 단체라 그래요. 법인이라면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는 건데 자연인은 아니고 법인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아닌 단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걸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국기법, 국세기본법이에요. 줄여서 국세기본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에 저걸 공부할 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시간 부족해 죽겠는데 이게.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보면 야, 너 법인이 아니네, 등기가 안 돼 있네, 단체인데 이러이러하면 법인으로 볼 거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법인단체, 신청승인법인단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뭘로 봐요? 법인으로 보게 되면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한. 영리법인이 아니라 뭘로 간주한다고요?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를 해요. 법인세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채우세요. 자, 법인세 공부하신 분들 비영리법인으로 보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가운데 뭐만 때려요? 수익성. 그렇죠? 청산소득에 대한 건 없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때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납세금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닐 수도 있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여기서는 돈을 벌면 각 사업연도 소득 때리면 되잖아요. 이제 수익사업에 대한 건 때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야. 그러면 이제 소득세법에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소득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것. 그 얘기를 이제 볼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이제 소득세법엔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제가 단체라 그러면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원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얘네들은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으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단체는 대부분 사단이나 재단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나머지 단체들도 있죠. 왜 동창회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 분유일 수도 있고 상가자치위원회일 수도 있고 종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해하셨어요? 얘가 사단인데 법인 설립 등기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이 아니라 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법이 볼 때는. 다른 법률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자,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법인 설립 등기가 안 돼 있는 재단 성격의 우리 모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의 집합체. 그럼 걔네들은 단체라고 한다고요. 그걸 법인 아닌 단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자, A라는 단체예요. 자, 구성원이 갑을병이에요. 자, 지금 갑을병이 구성원입니다. 얘네들이 구성원. 자, 여기에 10억 원의 소득이 한 해에 발생합니다. 10억 원의 소득이. 세금을 어떻게 떼릴 거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겠다. 이거. 소득세법에서. 자, 첫 번째. 단체를 납세무자로 볼 거냐, 그러니까 구성원을 납세무자로 볼 거냐. 첫 번째 그 문제예요. 일단 핵심은. 자, 지금 저 10억 원이 갑한테 얼마로 귀속될 거로 판단이 됩니까?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모르죠. 모르죠. 병. 그러면 A단체가 납세무자라는 거예요. 근데 A단체가 한국단체면 어떻게 해요? 거주자고. 외국단체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니까 얘가 납세무 돈 안 나눠 먹어. 그러면 얘가 납세무자고 그런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납세물 지우는 거죠. 다시 5대 3대 2로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출자 비율대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케이스라고 해볼게요. 같이 장사해. 식당을 하는데 얘가 5억 내고 얘가 3억 내고 얘가 2억 내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식당을 하는데 그래서 이익 나면 5대 3대 2로 먹기로 했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의 몫은 얼마죠? 을의 몫은? 병의 몫은? 그래. 그러면 구성원이 납세무자야. 간단해요. 돈 나눠 먹으면 누가 납세무자고? 구성원. 안 나눠 먹으면 단체가 납세무자. 근데 구성원은 이제 대한민국에 주소 있으면 너 거주자. 너 거주자. 너 거주자. 그래 나누면 되죠. 물론 비거주자 껴있어. 그럼 비거주자 하면 되고. 왜? 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 아닌 비거주자니까. 다시. 을이 병이 법인이야. 갑, 병은 개인이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물지만. 그쵸? 근데 돈 나눠 먹어 5대 3대 2로. 5대 3대 2로. 그럼 누가 납세무자? 구성원. 그런데 갑은 개인이니까 소득세 납세무. 을은 법인이니까 법인세 납세무. 병은 개인이니까 소득세 납세무. 간단해요. 돈을 나눠 먹으면 구성원,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돈 안 나눠 먹으면 단체가 납세무자, 그땐 소득세만. 왜? 거주자, 비거주자로 보아서 납세무 지우니까.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지금 분배를 안 하면 납세무자 누구다? 단체. 그런데 얘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분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납세무자예요? 구성원. 이건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렇죠? 근데 구성원이 법인이 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뭐 물론 이제 구성원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구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가 세법에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면 뭐냐면요. 지들이 이제 써놓은 거 있죠. 갑을병이 같이 장사해보자. 떠놓고 어떻게 해요. 돈은 안 나눠 먹는 걸로 써놨어. 지들끼리. 그래놓고 나중에 슬쩍 돈 나눠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실질에 따라서 분배로 봐서. 예. 구성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분배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분배가 돼도 그래도 구성원이라고요. 그게.